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학원 투킴스 경제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17년도 국가직 구급시험 자, 경제 파트는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작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높지는 않은 그러한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단지 환율, 그다음 실업 내지는 무역 이론 파트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 수리적 느낌의 어떤 문제를 좀 다수 포진시켰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었었고요.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렸지만 수학적 느낌의 경제 문제가 좀 출제를 많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 중심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5문제 똘똘 풀이 임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사실 금융 파트에서 낼 게 없죠. 낼 게 없었는데 올해 한번 출제해 봤습니다. 자, 채권과 주식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1번 주식 보유자는 이익 배당권을 갖지만, 그죠? 이익 배당권을 갖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자 소득은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맞고 여기 맞습니다. 이에 비해서 채권 보유자는 이익 배당권이 분명히 뭡니까? 이익 배당권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자 소득은 받죠. 자, 그래서 1번과 4번 완벽히 맞고요. 자, 우리 3번 보시면 주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행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역시 맞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채권 보유자와 주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 참가권을 가진다. 자, 경영 참가권은 누굽니까? 주식 보유자죠. 채권 보유자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자, 가볍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17번 문제는요. 아마 탄력도와 관련된 이 문제를 단순히 보시게 되면 이게 뭐야 라고 하시겠지만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았던 문제인데 혹시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셨다고 한다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겠죠. 자,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비제. 자, 비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요렇게 수평선으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뜻이 뭐냐?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요, 판매 수입이 똑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판매 수입이 늘상 일정하다. 정액 구매가 되죠. 자, 우리 정액 구매는 직각 쌍곡선으로서 모든 점 탄력도가 1이었습니다. 그러니 0 틀렸네요. 2번 가격이 P2일 때, 저기 P2입니다. 요 P2로 주어져 있을 때 판매량 그랬습니다. 판매량이에요. 자, 우리 주어가 판매량입니다. 누가 더 많으냐? 지금 P2에서 B제와 C제의 곡선을 보게 되면 B제는 판매 수입이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 A제는 판매 수입이 요 정도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떤 의미냐? 가격이 동일한 상태에서 B제가 판매 수입이 더 많다는 것은 B제 쪽이 판매량도 더 뭐라는 겁니까? 많다의 뜻이겠죠? 자, 분명히 판매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 수입은 가격에다가 판매량 Q를 곱한 값인데 이게 판매 수입인데요. 자, 가격이 P2로 동일해요. 자, 그런데 판매 수입이 분명히 B제가 위에 있고 A제는 아래에 있습니다. 자, B제가 더 높다는 것은 판매량도 누가 더 높다? B제가 더 높다. 자, 그래서 A제가 많답니까? 아니면 B제가 많답니까? B제가. 그러니 A제는 더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역시 잘못입니다. 자, 3번 보시면 가격이 B2에서 B3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그랬습니다. A제 판매량은 증가한다. 사실은 볼 것도 없는 것이요. 단서 조항의 A제, B제는 수요 법칙을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 법칙을 따르니까 수요량은 감소해야 되죠. 역시 3번 역시 잘못입니다. 자, 이제 4번 보시게 되면요.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락한다. 자,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격 변화에 대해서 A제입니다. 지금 A제를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의 그래프네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오히려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하향의 수요 직선을 전제했었을 때
자, 중점은 탄력도 1, 위가 탄력적인 그러한 점이었었죠. 자, 이 파트에서 가격이 하락한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자, 분명히 판매 수입 뭐합니까?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은 탄력적 영역일 때죠. 다시 한번요. 탄력적 영역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판매 수입이 뭐합니까?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AJ는요. P2에서 P1으로 가격이 뭐하면 떨어지게 되면 판매 수입이 지금 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락할 때 판매 수입이 느는 거. 자, 이 AJ. 자, 분명히 어느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탄력적이다. 자, 그래서 옳은 거 몇 번 답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느냐의 출제였기 때문에 초심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겠지만 기본 개념이 튼튼하다면 문제 풀 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우리 1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BJ는 가격 변화와 관계없이 판매 수입이 일정하니까 정액구매 탄력도 1. 자, 2번은 가격이 P2일 때 분명히 똑같이 가격이 똑같은 상태에선 판매 수입이 큰 쪽이 수량도 판매량도 많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많습니까? BJ 쪽이. 그래서 AJ 쪽은 오히려 뭐하다? 적다. 자, 가격이 P2에서 P3로 올라간다. 자, 모두 수요 법칙을 만족하니까 가격 상승함에 따라서 판매량은 줄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4번은요. 가격이 P2에서 P1으로 줄에 따라 오히려 판매 수입이 늘고 있다. 어느 영역입니까? 탄력적 영역이다. 몇 번 답이요? 4번. 자, 이제 우리 18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뭐 18번 문제는 난이도 그렇게 높게 매긴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자, 분명히 이제 뭐라고 발문해 줬냐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거래량이 증가했답니다. 자, 어느 경우냐? 자, 수요가 이만큼 증가했을 때 같은 폭으로 공급도 뭐 한다면요? 자, 증가한다면 자, 명백히 균형 거래량은 변함이 없으면서 거래량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뭘 잡으라는 겁니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쪽을 뭐 해봐라? 한번 봐라.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두 개의 이동폭이 이제 같아야 되는데 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를 잡아놔라. 자, 1번 보시면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체재 값 뛰면 대체재 수요량 줄면서 나의 수요 증가하죠. 자, 그런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은 감소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2번은요. 보완재 가격이 하락했다. 보완재 수요량 증가하죠. 덩달아 나의 수요도 증가합니다. 자, 생산 기술 발전은 공급의 증가죠. 둘 다 증가 쪽. 몇 번 답입니까? 2번이죠. 자, 3번 보시면 소득이 감소했다. 수요 감소입니다. 공급자 수가 늘었다. 공급 증가입니다. 역시 답이 아니고요. 4번 선호가 감소하면 수요 감소죠.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 상승이라 공급이 감소합니다. 자, 절대 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사실 그래서 기본 내용을 물었어요. 균형 가격 일정하면서 균형 거래량만 증가했다. 모두 증가한 경우를 잡으면 되기 때문에 몇 번 답? 2번 답. 자, 19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계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사실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계산도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요. 자, 기준연도 T년 대비 T 플러스 1년에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를 구하라.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는 문제인데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통해서 구하는 그러한 것이죠. 자, 우리 명목은 당해년도 가격과 거래량 내지는 생산량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T년은 50 곱하기 200, 50 곱하기 200 그리고 70 곱하기 100 그래서 노합 17,000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기준연도인 T년도의 실질 GDP는 뭐 동일하죠. 그래서 똑같이 17,000이 나옵니다. 따라서 똑같기 때문에 분명히 GDP 디플레이터는 얼마다? 100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계산을 하실 필요 없죠. 기준연도다 그럼 무조건 GDP 디플레이터는 얼마라고 전제하는 겁니까? 100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계산 필요 없습니다. 자, T 플러스 1에서는요. 명목은 당해년도 가격과 거래량 생산량 곱하기 때문에 60 곱하기 250, 80 곱하기 90. 그래서 22,200이 나오고요. 자, 이에 비해서 실질 GDP는 생산량은 T 플러스 1년도지만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곱하죠. 그래서 60 곱하기 200이요. 60 곱하기 200 그리고 80 곱하기 100.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2만이 나오죠.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 자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111이 나옵니다. 그러니 111로 분명히 GDP 디플레이터가 얼마 상승했습니까? 자 100분의 111에서 100 빼면 11 곱하기 100 자 몇 퍼예요? 11%만큼 뭐했다? 상승했다. 가볍게 1번이죠. 자, 이 문제도 뭐 여러 번 다뤘었고 제가 또 실전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웠겠지만 정말 이거 기본 수업 때 정말 많이 다뤘던 그런 문제고 마지막 총정리 그 특강에서도 아주 잘 많이 다뤘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을 묻고 있어요. 자, 먼저 A국입니다. 지금 A국은 자, A국의 실질 GDP 15년도 그리고 16년도. 지금 보시면요. 16년도에 분명히 A국 여기입니다. A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2%예요. 모든 연도 모두 뭡니까? 2%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동일하죠. 그렇지만 계속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계속 규모는 뭐 하겠습니까? 증가하죠. 따라서 15년도보다 16년도가 어떻습니까? GDP 규모는 더 커야 되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자 B국입니다. 자 B국의 실질 GDP. 자 B국은 이제 네모선인데요. 14, 15 여기 16을 본다고 한다면 요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가 이제 15년도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B국의 실질 GDP는 13년도. 자, 우리 13년도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4의 B국의 경제 성장률이 0%예요. 그 말은 13과 뭐라는 겁니까? 같다는 의미 되겠죠? 자, 이에 비해서 16년도의 경제 성장률도 0입니다. 그 말은 15와 같다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 15년도는 명백히 전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이에 플러스 값 2%이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 뛰었죠. 그러니 이런 부등호를 매길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13년도는 분명히 16년도보다 뭐 해야 됩니까? 작아야 된다는 내용이겠죠. 예, 그래서 니은 역시 잘못입니다. 뭐 기본 내용을 물었어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만 아니라면 어차피 나머지 두 개는 볼 것도 없이 답이니까 답은 4번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디귿 B국의 실질 GDP 좀 전에 했었죠. 자, B국 다시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연도가 있는데, 자, 15년도는 16과 같다. 그렇죠? 16의 경제 성장률 0%니까 전과 같겠죠? 그래서 디귿은 당연히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리을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 때, 자, 이 얘기 처음에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만약에 1%만큼 자 실질 GDP가 줄었다. 그럼 사이즈가 작아진다고 그랬죠. 작아진 상태에서 1%만큼 뭐한들? 증가한들. 원래는 이 규모에서 1% 떨어진 거 큰 상태에서 떨어졌으니까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미 작아진 상태에서 1% 올라가왔죠. 그 크기는 어떻습니까? 그 크기는 자 처음보다 뭐라 했었습니까? 처음보다 작다. 그래서 처음이 마지막보다 뭐라 했습니까? 크다. 반대로요. 1%만큼 처음에 뭐합니까?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 됐어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자, 큰 규모에서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지죠. 자, 그랬을 때 처음과 마지막을 비교해도 역시 처음이 컸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에서는 같은 수치만큼 늘고 줄더라도 처음이 크고 같은 수치만큼 줄고 늘더라도 처음이 컸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비법이었었죠. 자, 그러면 C국의 실질 GDP 13년도와 15년도를 한번 비교해보자. 자, 이제 보시면요. C국을 한번 그려보면 마지막 세모 표시입니다. 여기랑 여기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처음에 13년도는 모르니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런데 14년도는 분명히 얼마예요? 1%.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 줄었습니다. 그래서 1%만큼 감소했어요. 그럼 작아진 상태 됐습니다. 작아진 상태에서 15년도는 그 전에 비해서 1%만큼 증가했어요. 작아진 상태에서 증가해봤자 맨 처음보다 뭐라는 겁니까? 크지 않다는 거죠. 자, 작아진 상태에서 커봤자 처음보다는 작아요. 그러니 누가 더 크다?
처음이 15보다 더 크다. 자, 이 비법이죠. 따라서 자, 13이 15보다 많다. 정확히 맞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덩어리였는데 그 덩어리의 1%만큼 줄었어요. 거기서 1%만큼 올랐죠? 오른다 손치더라도 작아진 상태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처음이 마지막보다 뭐다? 크다. 그래서 13이 15보다 많다가 정확히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의 몇 번 답이라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것이고 사실 기억 니을 푸시면 금방 답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자, 지금까지 해커스 공무원학원 경제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